북한의 현송월 단장이 이끈 점검단의 남한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측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 행사 등을 위한 점검단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우리 선발대 12명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년 3개월 만인가요? 뭐 오랜만에 이제 방북을 했는데 오늘 방북의 의미를 뭐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그 남북한에 오고 가는 길목이 열렸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육로하면 크게 세 가지 길목이 있죠. 첫째 서해 갱의선 육로가 있고, 그다음에 판문점을 통한 육로가 있고, 그리고 동해에서는 육로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미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의 이 고위급 회담을 할 때 판문점을 통한 육로는 열렸지요. 또 앞으로 북한이 그 이 예술단 공연할 때 이걸 오고, 또 우리 지금 현송월을 비롯한 앞으로 선수단, 인문단 이런 사람들 올 때는 갱의선 육로로 왔고 또 앞으로 올 예정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이 점검단, 다시 말해 선발대가 12명이 이 동해선 육로를 갔다는 것은 큰 틀에서 세 가지 육로 중에서 하나가 열렸다. 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떠난 선발대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시설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설을 점검하게 될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발대가 가서 점검해야 할 대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강산 지역, 둘째는 마식령, 그리고 셋째가 갈마 비행장, 그렇게 됩니다. 잘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이제 남북이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갈마 비행장도 혹시 비행기가 이제 항로로 갈 때 그게 가능한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올 생각입니다. 예, 북한은 뭐 예술단 점검단도 이제 왔다 갔고, 이제 며칠 뒤에 또 평창 올림픽 관련한 점검단이 또 내려올 예정이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이걸 이제 다, 물론 저 평창 올림픽은 이제 평창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선발대 콘텐츠 진흥원장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K-팝도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번에 가는 것은 이제 남북 합동으로 음악을 공연할 그 시설이 과연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는 시설 점검 아마 차원에서 넘어갈 것이고요. 역시 현송월 일행이 넘어와서 그들 예술단 140명이 공연할 장소를 꼼꼼하게 점검한 것과 같이 우리도 공연할 그 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점검단장이 말했듯이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이동 경로, 그런 것들을 아마 꼼꼼히 따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K-팝이 오르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올림픽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고 남과 북이 동질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해서 이 내용을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제 이른바 장소가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이제 갈마 비행장. 그 중에서 금강산 문화회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금강산 지역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하겠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 공동 훈련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안에 북한이 흔쾌히 수용해가지고 이루어졌지요. 특히 지금은 이제 금강산에서 지금 문화 공연을 하려면 아마 두 군데로 봐야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이제 이주태 이번 단장이 밝혔지만도 금강산에서 문화 공연을 하려면 금강산 문화회관, 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산가족 면회소 있죠. 면회소가 아주 크고 거기에 숙박시설이 잘 돼 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화회관 여기에서는 이미 아마 현대에서 1998년도에 지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미 북한의 그 마식령이 아니고 이 교회단에서 했고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야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마 평창 올림픽 개최 한 4, 5일 전에 그냥 남북 간이 합동하는 문화 공연이다.
막 적어도 한 서너 시간 내에 하게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큰 행사보다도 좀 다양한 행사를 중심할 것이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K-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막 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어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핵심적으로 할 부분이 금강산 문화회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홍보하고 싶어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마식령 스키장. 이 미국의 NBC 방송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주간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간 방송인 NBC 앵커를 이제 초청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홍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북한의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마식령 스키장의 합동 연습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수용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북측이 흔쾌히 수용하는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 계산과 이익이 있을 거예요. 뭐 마식령 스키장은 아마 우리 국민들 웬만한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김정은이 본인의 지적으로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고 예. 역시 이제 김정은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했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금강산과 원산과 마식령을 잇는 그런 일대의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 핵미사일 때문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역시 우리 측이 제의한 이참에 이걸 수용을 해서 우리도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아마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왔을 때는 사실 뭐 이틀 동안 거의 모든 동선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생중계되고 상당히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이제 선발대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지금 많은 이제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동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고요? 우리 정부하고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이 선발대가 12명이죠. 여기에 방금 먼저 K-팝 관련된 또 항공, 비행기 이거 관련된 사람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해에서 아마 이 직통 전환은 남북 합의에 의해서 가설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직통 전환 이거는 비화 전환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은 좀 뭐랄까 이 보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직통 전환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냥 잘 도착했다. 예. 언제쯤 갈 것이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야말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선발대가 1차적으로 오늘 이제 떠났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 가자마자 금강산 여기에 이 문화회관이라든지 이상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돌려보고 곧장 마식령을 가가지고 거기에는 마식령 호텔에서 예. 아마 숙박하는 거 아니겠냐. 거기에 도착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 전화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도착하자마자 우리 상황실하고 직통전환할 거다. 그런데 이 직통전환하는 것은 국제전화와 달라가지고 이것은 뭐냐 이게 평양 전화국으로 가가지고 우리의 파문점 이걸 통해 가지고 상황실로 이러한 연결 코너가 있다,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거기서 마식령 호텔에서 자고 나면은 예. 좀 더 내일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갈마 비행장이라든지 예. 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거기에는 숙박 시설 또 여러 가지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는 자재 장비 이런 것을 다 보겠지요. 예.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마지막 오는 날 다시 지금 이제 좀 미비했던 다시 말해서 이 금강산에 있어가지고 예. 이 금강산 문화회관이라든지 이 이상을 위해서 좀 더 좀 볼 시간을 좀 여유 가지고 한번 2차적으로 한번 더 볼 것 아닌가. 그러고 난 뒤에 곧장 저녁 한 5시 30분 정도 귀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송월이 포함된 북한의 점검단은 아주 뭐 우리 쪽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점검단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네. 북측도 아마 우리 대표단을 융숭하게 그렇게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상호 편의를 보장하도록 돼 있고 방금 통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신변 안전과 통신 모든 편의를 보장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측 대표단이 북측에 가면 북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그동안 남북 회담이라든지 교류라든지 관례였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할 때 그 중에 뭐 식사 한두 끼를 우리가 이제 낸다든지 그런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 통일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북측이 이 부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결국 모든 비용들은 사후 정산을 하니까 예. 북측과 이번에 북측도 내려갔고 우리도 넘어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아마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이 상호주의 원칙과 관례를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어젯밤 늦게 북으로 돌아간 북한의 점검단 그제저 강릉에 머물 때 호텔에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고 해요. 그 우리가 온 오솔길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제7차 당대에서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잘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솔길 이런 것이 그 통일의 대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마 그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게 장고이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지난 2015년도인가요? 예. 그 북한의 3인방이 그 내려왔잖아요. 예. 14년. 14년도입니까? 그 예. 3인방이 내려와가지고 최용해, 또 황병서라든지 김양근이 왔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2+2 회담. 그 이 황병서와 김양근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 통일부 장관하고 안보실장 할 때도 이 오솔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 지금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민족 경사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 공연을 할 때도 통일 분위기 줬어. 예. 또 그리고 세계 맹고, 또 그리고 민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통일 분위기와 관련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오솔길 통일의 뭐 대통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성 명의가 북측의 실무 료해 대표단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료해. 그 보통 북한에서는 요해라는 것은 예. 그 일종의 그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듣고 예. 하는 그건 뭐 일종의 그 뭡니까 설명을 듣는 그거겠죠. 예. 북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총리라든지 기타 이런 중요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외에 예. 기타 중요한 사람이 현지 지도 갔을 때는 이런 요해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기타 사람들은 요해 이런 표현을 많이 이건 북한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점검단이 이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모레 돌아오게 되면 당일날 이제 북한 선발대에 또 방남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이제 예술단 점검이 있었고 여긴 별도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사전 점검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북측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넘어오기로 한 그 인원들이 이제 예술단 외에도 선수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응원단이 있고 이 기자단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묵을 숙소나 동선이나 여러 가지 와서 경기하게 될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아마 이번에 와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이제 지금 일정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문하고 갔고 우리 인원이 갔고요. 예. 25일 우리가 넘어오는 날 오전에 이제 북측 점검단이 다시 내려오죠. 이번엔 이건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이제 점검단인데 그리고 이후의 일정을 보면 2월 1일 날 북측 선수단이 내려오고 예. 선수촌 입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월 1일에요. 예, 2월 1일에 그다음에 2월 7일에 북측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이 있군요. 기자단이 넘어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사전 점검단이 와서 이제 점검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류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할 때도 서로 쓰는 용어가 달라서 네. 우리의 점검이라는 표현을 북측은 료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고요. 우리는 지원 요원 그러면 북측은 보장 성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건군절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이 2월 9일인데 2월 8일에 이제 건군절로 정해서 이날 뭐 열병식, 대대적인 열병식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거든요. 건국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인민혁명군이 있고 그다음 이제 조선인민군이 있습니다. 전자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아마 항일 빨치산 600대 뭐 이것을 일컫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조선인민군이라는 것은 정규군이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일 시대 이 정규군 이 관련해 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 이 모든 건군절은 4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기념을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돌아가지고 40년 만에 다시 또 환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대로 두고 예. 지금 이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이 창건한 날을 2월 8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정치국 회의에서 정규 결정서에 해가지고 이날을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의 창건이다. 이래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한다. 이미 그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이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에 아주 성대 행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월 8일 같으면 우리가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대목이 예. 그냥 그 평범하게 기존의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걸 가지고 열병식을 할 경우에는 열병식을 한 형태다.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첫째, 기존에 없었던 최첨단 무기를 동원했을 경우 예. 다시 말해서 화성 12형이라든지 15형과 같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은하 4와 같이 인공위성 아주 대규모 큰 이런 위성을 가지고 또 이런 위력시를 할 때 네. 이것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그 행사에서 핵 보유국으로 선언한다 하면 상당 부분 이것이 평창 올림픽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이것이 상당 부분 이 휘몰아치는 여론이 형성되는 예. 그런 계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이 개막식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2월 8일 과거에 이제 북한이 2월 8일에 북한군을 창건을 했는데 아마 그걸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죠. 걔들은 9월 9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북한은 늘 자기들이 분단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측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군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죠. 그건 6.25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78년에 4.25로 했다가 다시 바꾸는 것 아마 김정은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그런 의도인데 저는 혹시 2월 9일 날 우리 평창올림픽인데 공교롭게도 2월 8일이 북한이 건군절로 됐고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거기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듯이 핵무력이 완성이 됐고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핵 보유 강화 이건 그대로 간다. 평창올림픽 이건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양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2월 8일 행사가 상당히 파장이 미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 센터장님께서 이 남북한의 각각의 그 정권 수립 관련해 가지고 또 한국 전쟁과 연관시켜 말씀했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북한은 당이 제일 먼저 창건이 됐습니다. 북한은 45년 아닙니까? 우리 분단 그 시기지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48년도 2월 8일 날 북한에서 일종의 뭡니까? 군이 그게 당, 군, 정권 막 이렇게 그 순서대로 창건이 됐다. 또 창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군이 먼저 창건됐다 해가지고 이것이 남쪽이 먼저 이 분단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도 이 군의 창건된 군이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항일 빨치산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정규군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봤을 때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이런 2월 8일 날 지금 이제 이미 북한의 미림 그 병장에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화의 틀도 있고 연락 채널도 있고 통도 있기 때문에 우려는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평창올림픽을 민족 대경사로 했는데 이 민족 대경사에서 가지고 이것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행위는 좀 자제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북한 또 이 남쪽 이거 통일을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접근하는 전력이 어디가 있는 아닌 거냐. 예. 지금은 이제 평창올림픽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가지고 국제적인 수반들이 상당히 오는데 예. 자연스럽게 남북 간에도 고위급 간에 대화를 하고, 하면서도 예. 국제적인 소통 이런 예. 좋은 기회였는데 예. 여기서 찬물을 끼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막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알릴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기 앞서서 하나만 좀 확인만 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건군절이 4월 25일에 있던 걸 2월 8일로 온 게 이번 처음입니까? 아니면은 2015년부터 한 겁니까? 아, 그 전에도 예. 지금 이제 1978년 이전에도 예. 이 뭐냐면 정규군하고 그다음 제그 항일 유격대하고 예. 서로 달리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월 8일에도 하긴 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했는데 이제 김정일 시대 들어와 가지고 예. 이 뭐냐면 2월 8일과 4월 20일 두 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4월 25일을 하나의 그 크게 이 했죠. 국가 기념을 해 가지고 예. 창군이 하자 이렇게 예. 했죠. 예. 그러나 이번에 와 가지고 다시 환원해 가지고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그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2015년부터 한 겁니까? 김정은 시대부터 한 겁니까? 국가 기념일로 한 것은 이번 처음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전에는 그냥 이는 그냥 기념한 날로서만 예.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쭈겠습니다. 이 11월에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북한 병사죠. 이 귀순 병사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약간씩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저도 그 뭐 보도를 통해서만 알았지 실제 뭐 그 당국자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국자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청성이 이제 퇴원을 했고 본격적인 신문을 하게 되면 그의 탈북 동기와 탈북 이전의 그의 행보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예, 예. 이 범죄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연간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탈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탈북자의 탈북 배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 제 북한 사회주의 행법에 위반된 범죄 행위자, 예. 그다음 제 가족들이 남측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가족들 상봉에서 오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시간이 흐름을 해 가지고 경제적 요인에 의한 탈북자는 줄고 이런 그 범죄적인 뭐 북한 사회주의 헌법 행법에 의한 범죄적인 탈북자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 오충성이 지금은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을 어떻게 해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도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오충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사람을 해치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순자의 아버지가 상당히 장성급 경무관 우리 같은 헌병대지요. 예. 여기에서 무슨 부정부패행위, 권력 남용행위 이걸 조사를 받다가 자식까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알고 탈북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범죄행위, 큰 틀에서 이런 살인이나 이런 사람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변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다시 큰 틀에서 뭐냐면 정책지원금이라든지 보루금은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에 범죄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